저는 주로 독립운동사를 전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승만 연구원에서 오영섭 선생님께서 이 허준명과 이승만 대통령을 비교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이긴 한데 이게 정말 제가 토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늘 학술의 발표가 조금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발표하신 분들이 준 기간도 별로 이렇게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조금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허준명에 대해서 저도 사실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는데 오기 전에 간단한 몇 가지 자료만 찾아보고 온 상태라서 제대로 토론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영섭 교수님의 발표를 정말 잘 들었고요. 그렇죠.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준명과 이승만 대통령 비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어떻게 터무니없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들어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공통점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절하게 이렇게 들어낸다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또 주목될 수 있는 그러한 논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시간 제한되기 때문에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오늘 학술일지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건국과정의 지도자와 비교해서 이승만 건국의 세계사적 제조공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좀 큰 점이 있고 좋은 점을 생각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독립기금원에서 아마 몇 년 전에 한국 독립운동과 세계 독립운동을 비교를 해본 그런 국제학술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논문지로 나왔을 것 같은, 책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논문지로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학술이 자료지 어떤 논문지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흥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좀 한국에서 이 허준명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했나 자료를 찾아봤더니 최근 오영섭 선생님께서 오늘 이 발표 자료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상당히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영섭 선생님이 인용한 그런 예를 들면 허준명 평전이라든지 옥종 일기 번역본이라든지 또 프랑스 사람이 쓴 허준명 전기의 번역본이라든지 또 구미에서 나온 책을 번역한 책들이 나와 있어서 책은 상당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을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한국에서 누리미디어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주로 논문들을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찾아봤더니 세 편이 나오더라고요. 우선은 서울대 동양사학과 계시였던 유인선 교수님이 쓰신 91년도에 쓴 논문인데 하리트 아시아문화 연구소에서 나온 아시아문화 잡지에 허준명과 베트남 공산주의 1925년 45년까지 부제가 공산주의 초기 수행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계신 심경호 교수님께서 단재 신채호 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 절이 허준명과 신채호 한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는 글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오늘 토론자에 나오셨던 한상도 건국대 교수님께서 쓰신 일제 침략기 한국인의 베트남 인식과 연대식이라는 논문이고 부제가 식민지 상황 인식과 반영 의식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세 편 논문을 찾았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상당히 많은 논문이 있을 건데 일단은 제가 찾아놓은 세 편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정혁 교수께서 이 논문을 참고한다면 상당히 재밌는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간단히 요직 설명해 드리면 유인선 교수님이 쓰신 허준명과 베트남 공산주의라는 논문은 허준명이 상당히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를 수용하긴 했지만 그 동기는 다분히 민족주의적 동기였다. 그러니까 프랑스로부터 베트남을 독립을 시키기 위한 그런 민족해방운동 과정으로 일종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으로서 공산주의를 수용했다. 이런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심경호 선생님이 쓰인 단지 신초 한시와 허준명 한시 비교는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허준명 한시에는 이제 신조 예를 들면 탱크라든지 모던이라든지 이런 서양식 신조도 많고 중국식 백화문도 많이 실려있는데 반해서 신채호 쌤은 전혀 그런 걸 쓰지 않고
전통을 고수했다. 그러니까 외래어를 쓰지도 않고 거의 그 전통적인 한시 방식으로 썼다. 이게 아주 아주 재미있는 그런 점이었고, 예를 들면 그 허즈명 같은 경우는 나치라는 말을 영어 그대로 나치라고 NAZI 이렇게 한시 나치라고 쓰기도 했는데 흰초생은 오로지 한자만 썼고 흰조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게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흰교생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얘기를 썼는데 재미있는 점은 흰초생 선생 한시에는 예를 들면 뭐 동기가 정신된 유대라든지 향수라든지 또 고독감을 표출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아주 강한 적대심을 드러낸 그런 한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물어보고 싶은 점이 한데 허즈맹 한시는 과연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한 아주 강한 적대심을 드러낸 그런 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신경호생은 그런 식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예정이었어요. 한번 나중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상도 교수님이 정리한 논문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그 국내 언론에서는 베트남에 대해서 동명상련의 연민을 느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베트남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상당히 강한 그런 연대의식을 느꼈고 같이 연대해서 제국주의 세력과 싸우게 원했던 그런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움들 논문을 본다면은 상당히 그 참고한다면은 재미있는 그런 그 논지를 보완할 수 있는 재미있는 소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혹시 나중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질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흥미있는 점은 아직 오정수 교수님이 이 발표문이 완성된 글이 아니고 또 결론도 미처 정리되지 못한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어떻게 정리할지 궁금하긴 한 점인데요. 만약에 이 결론을 쓰신다면 제 생각으로는 이 허진명과 이승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정리할까지 궁금하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오정수 교수님께서 이 두 사람, 두 민족운동 지도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명히 아마 결론으로 수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발표문에서 허지명이 1919년 2월 18일 날 8개조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한국 독립운동과 일본 베트남 독립운동 차이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3.1년 이후에 독립을 선언했고 아주 강한 독립을 선언했고 조선인은 자주민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했는데 왜 허지명은 그렇게 강한 독립 선언은 아니라 겨우 청원을 하는데 불구한 이런 그 청원서를 제출했을까? 이건 분명히 아마 일본 제국주의 하에 한국과 베트남 식민지 하에 프랑스 제국주의 하에 식민지 같은 그 정치적 상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나는데 왜 이런 그 단지 청원을 하는데 불과한 소극적인 그런 발표를 했을지 궁금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인식인데요. 허즈맹은 상당히 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발표문에 보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우드로 윌슨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 받을 때 총장이 윌슨 대통령이었습니다. 프레스턴 대학 총장이 윌슨 대통령이었고, 심지어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윌슨이 대학 총장할 때 그 전태에 가지고 같이 피아노도 치고 노래까지도 한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드로 윌슨은 우리 그 조선 민족의 그 독립운동이나 독립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윌슨 민족 자결주의의 인식이 어떠했을까 대단한 짐작이 되긴 합니다만은 허지명과 비교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허지명은 그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기도 했고 프랑스 사회당에 가입하기도 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프랑스 사회주의자들과 상당히 또 어떤 긴밀한 내용이 갖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이승만 대통령은 말하자면 허지명은 프랑스인들이지만 프랑스 민족평화운동을 지원하는 프랑스 사회주의자라든지 또 어떤 그 프랑스 노동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어떤
개혁적 연대식을 느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과연 그 반일 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강한 그 반감을 갖고 있었지만 예를 들면 일본인 가운데서도 노동자라든지 또는 우리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치질한 그런 일본인들에 대한 생각은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로는 이제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허주명은 이제 당연히 사회주의를 수용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나 러시아 공산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협력하는 자세를 갖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우호적이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반감을 갖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 예를 들면 그 오영섭 선생님은 발표를 해서 허주명은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적 민족주의라고 정리를 했고 허주명은 그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 노선을 채택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왜 그랬을까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아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두 분의 어떤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일단 이런 네 점을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좀 코멘트로 할 수 있겠는데 아까 이제 박사명 교수님도 그 비교사를 할 때 왜 이런 비교사적 방법 채택했는지 목적이라든지 어떤 그 동기 이런 것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를 보면 이제 소원을 보면은 좀 더 그런 점이 분명히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이 두 허주명과 이승만을 왜 비교를 해봐야 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동기에서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좀 더 강하게 정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기 답변을 주시죠.